정말 이상하죠? 어느 순간부터 돈이 자꾸 손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이 한마디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1세 이정화님이 어느 날 스스로에게 던진 말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어쩐지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어 작은 물건이라도 사야 하루가 버틸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정화님의 이야기는 그 통념을 단번에 깨뜨립니다. 오히려 외로움, 불안, 허전함 같은 감정이 지갑을 더 쉽게 열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허할 때 잠시 기분을 달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내용 속에서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아마 이 영상이 앞으로의 노후를 지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행운과 좋은 소식이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이 허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첫 번째 소비 습관은 감정에 휘둘려 지갑을 여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충동 구매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답답한 날, 이유 없이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71세 이정화님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처음 맞는 겨울, 집안이 유독 적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작은 생필품부터 시작해 홈쇼핑에서 본 옷이나 생활용품까지 계획에 없던 지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TV를 보다가 화면 속 상품을 보며 문득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사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그 한마디가 이정화님에게 새로운 소비 습관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정도였던 지출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한 달에 70만 원 이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겼지만 1년이 지나고 통장 잔고가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소비로 채우려 했던 습관이 결국 노후 기반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패턴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지출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이 바로 생활 관련 소액 소비와 감정적 소비로 분류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충동 소비 지출이 평균 30% 이상 높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이 흔들릴수록 소비는 커지고 그 소비는 노후 재정을 직접적으로 침식합니다. 이정화님도 자신이 충동적인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소비가 감정을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처럼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지출을 멈추기 어려웠고 무엇이 필요한 지출인지조차 잘 구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 소비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과 소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출을 적을 때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지출 당시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슬펐다, 심심했다, 외로웠다와 같이 지출 이유를 감정으로 적으면 단지 기분 때문에 지출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정화님도 이후부터는 지출 노트에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불필요한 소비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상에 작은 정서적 루틴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20분 산책, 가까운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 이웃과 차 한잔 나누기 같은 사소한 활동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소비 대신 마음을 안정시키는 다른 선택지가 생기면 소비 충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가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 대신 행동으로 채우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서적 기반이 만들어져야만 지출 조절도 가능합니다. 결국 감정 소비를 막는 핵심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이정환님 역시 그 사실을 깨달은 뒤 비로소 소비 습관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소비 습관은 절약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두 번째 소비 습관은 자녀를 위해 과도하게 지출하는 습관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도와주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무심코 반복되는 지원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번만 조금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세 김선영 님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김선영 님은 결혼한 둘째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한두 번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어느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생활비 50만 원을 매달 보내고 손주 학원비 일부까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번 달도 조금만 부탁할게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정말 조금만. 김선영님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의료비와 생활비는 점점 부족해졌고 적금을 깨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김선영님은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아이에게 의지하게 만들었나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60, 70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재정난 원인 중 상당 비율이 과도한 자녀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금액 자체보다 그 지출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의 도움을 끊기 어려워지고 부모 역시 지금까지 해줬는데 이제 못해라고 말하기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소비 패턴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지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만 도와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김선영 님도 이후 아들에게 매달 20만 원까지만 정기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정한 뒤에는 본인의 지출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반복 지원과 긴급 지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일 때 한두 번 돕는 것은 가족 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는 지원은 부모의 생활을 먼저 위협합니다. 긴급 상황인지 반복적인 구조적 문제인지 구분하면 감정이 아닌 현실적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움에는 나의 삶을 지키는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자녀를 돕는 것은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상담 사례에서도 부모의 지원이 끊기자 자녀가 오히려 더 빠르게 경제적으로 자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지면 자녀도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지원 방식의 전환입니다. 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지출 관리 방법을 알려주거나 재정 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등 관리 중심 도움을 제공하면 자신의 재정을 지키면서도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선영 님도 이후 아들과 함께 가계부 앱을 사용하며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했고 아들의 소비 습관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에게 베푸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내 노후를 지키며 돕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소비 습관이 아닌 노후를 지키는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세 번째 소비 습관은 소액 지출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습관입니다.
누구나 이 정도 금액은 괜찮지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지출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노후 자금에 가장 빠르게 구멍을 내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루 3,000원, 5,000원쯤은 아무 생각 없이 지출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산 진구에 사는 73세 정태수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태수님은 은퇴 후 특별한 사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셨고 무릎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택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또 몇 년 전 가입한 구독 서비스가 4~5개 정도 있었지만 금액이 적어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루의 지출을 묻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뭐 커피 한 잔에 몇천 원이잖아요. 택시도 가까운 거리니까 큰 돈은 아니고. 정태수님은 자신이 절약하며 사는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한 달 지출을 계산해보니 커피값이 12만 원, 택시비가 18만 원, 구독 서비스가 4만 원 등 소소한 지출만으로 35만에서 4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님은 그제야 작은 돈이라 방심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돈이 되는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소액 지출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는 지출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은 금액이라 마음의 부담이 적고 매번 지출을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이 습관으로 굳어지고 어느 순간 매달 고정된 지출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소액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 번째로 지출을 항목 기준이 아닌 습관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적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출이 반복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마다 커피 구매, 무릎이 불편할 때 택시 이용, 보고 있지 않은 구독 서비스 유지처럼 습관을 기록하면 어떤 지출이 반복되는지 훨씬 명확히 보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구독 서비스 정리 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 구독료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구독 목록을 확인해 필요 없는 서비스는 즉시 해지하도록 하면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정태수님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2개의 구독 서비스를 정리했고 그만큼 지출이 줄어드는 것을 바로 체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소액 결제를 카드 대신 현금으로 일부 전환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드 결제는 현금 결제보다 지출 금액이 20%에서 50%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지출을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커피, 가벼운 외출비, 간식비처럼 반복되는 지출 항목은 현금으로 지출하면 소비를 훨씬 더 신중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도 커피 한 잔 정도는 여유 아닐까요? 맞습니다. 커피 한 잔 정도의 여유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여유가 습관적 지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루 한 번이었던 소비가 2번, 3번으로 늘어나고 큰 지출은 아니지만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유는 필요하지만 그 여유가 노후를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절된 작은 여유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구매를 줄이기 어렵다면 주 3회로 줄이고 나머지 날에는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방식으로 소비를 절충할 수 있습니다. 택시 이용 역시 무릎이 아프지 않은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식으로 단계적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노후 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소액 지출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소비 패턴이 노후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태수님 역시 무심코 흘려보내던 지출을 다시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지출을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네 번째 소비 습관은 필요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고가의 영양제에 지출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아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소비가 본인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만 빠르게 줄여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TV 광고를 보고 나도 저걸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구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광주 북구에 사는 75세 박용희님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박용희님은 평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그냥 넘기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는 지인이 영양제 하나를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먹고 나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어르신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던 박용희님은 곧장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결제했습니다. 처음엔 하나였던 영양제가 2개, 3개로 늘어나면서 집안 한 켠은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정작 의사와 상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박용희님은 몸에 좋다니까 사두면 든든한 기분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든든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영양제 비용이 나가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병원 진료비를 아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를 불안 기반 소비라고 설명합니다. 노년층이 느끼는 건강 불안이 소비로 이어지고 잘못된 광고나 과장된 표현에 노출될수록 지출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3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소비자 중 40% 이상이 필요한 영양제인지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구매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영양제 복용이 실제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는 검증된 제품과 의사 상담을 병행할 때에만 명확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영양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 없이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작 필요한 진료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용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거른 채 영양제를 구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복용 중이던 영양제 대부분이 현재 박용희님의 건강 상태와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챙기기 위한 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반드시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한 성분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현재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그에 맞는 단일 영양제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복합 영양제를 복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영양제는 한두 개만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제품을 조금씩 먹는 방식은 효과 면에서도 비용 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박용희 님도 이후 의사와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영양제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그 후에는 매달 지출이 10만 원 이상 줄어들었고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오히려 건강이 더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불안하잖아요. 몸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돼서요. 이 말 또한 충분히 이해됩니다. 불안은 사람을 계속해서 소비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해결책은 생활습관 기반의 건강관리로 소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대부분의 만성질환 예방에 있어 영양제보다 꾸준한 걷기,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이 훨씬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양제는 보조일 뿐 건강의 핵심은 아닙니다. 박용희님 역시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한 소비가 오히려 노후 자금을 잠식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망치는 5번째 소비 습관은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카드 결제는 편리하지만 편리함 때문에 지출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 일정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카드 결제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노후 자금을 잠식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계산대를 지나며 얼마나 썼지? 하고 뒤늦게 생각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천 연수구에 사는 70세 최은자님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최은자님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해 거의 모든 결제를 카드로 해결했습니다. 커피값,
장보기, 약국 지출, 소액 쇼핑까지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며 포인트 적립이 되니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달 카드 명세서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니, 나는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큰 거죠? 막상 계산해보니 본인은 한 달에 40만 5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지출은 8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액 결제가 반복되면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최은자님은 명세서를 보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카드로 손이 가는 자신을 보며 이래서 카드를 줄이기 어려운 거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와 통계는 카드 결제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소비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금 결제보다 지출 금액이 평균 20%에서 30%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금은 손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만 카드는 금액이 즉시 체감되지 않아 지출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서도 60대 이상 카드 연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노후에 고정 지출이 일정한데 카드 사용만 늘어나다 보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연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완전히 쓰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출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되돌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카드 사용 한도를 월 고정 생활비 선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60만 원이라면 카드 한도를 60만 원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은 결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심코 지출하다가도 결제가 거절되면서 스스로 지출을 점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카드는 한 장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 장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의 지출이 분산되어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장만 유지하면 지출 흐름이 한눈에 보이고 소비 조절이 더 쉽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소액 빈번한 지출은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커피값, 소형 마트 지출, 간식비처럼 반복되는 지출 항목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소비하는 순간이 훨씬 무겁게 느껴져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이미 실천한 분들은 현금으로 쓰니 습관처럼 쓰던 소비가 반으로 줄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카드가 편해서 쓰는데 갑자기 줄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 말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단계적 축소법입니다. 처음부터 카드 사용을 완전히 끊기보다 카드 사용일을 일주일에 3일로 정하고 나머지 4일은 현금을 쓰는 방식으로 천천히 줄여가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습관을 바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최은자님도 이 방법을 사용했고 3개월 뒤에는 카드 지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카드를 편리한 도구가 아닌 관리해야 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노후 재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카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전체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재정을 지키는 소비 습관은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지 않는 기술입니다. 5가지 소비 습관을 돌아보면 우리의 지출 중 상당 부분이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습관들을 바로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안정되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흔들어 놓는 5가지 소비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무심코 지갑을 여는 습관, 자녀를 위해 한계를 세우지 못한 채 반복되는 지원, 작은 지출을 가벼이 넘기는 습관, 과장된 건강 소비,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일까지. 이 5가지는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노후 재정을 빠르게 약화시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약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지출의 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지키는 일은 결코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꿔도 지출은 눈에 띄게 안정되고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정화님은 감정을 기록하며 소비 흐름을 바꿀 수 있었고, 김선영님은 자녀 지원 기준을 세워 스스로의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정태수님은 소액 지출을 다시 들여다보며 생활비를 줄일 수 있었고, 박용희님은 불필요한 영양제를 정리해 건강관리 방식을 되돌렸습니다. 최은자님도 카드 사용 습관을 하나씩 조절하며 노후 자금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설명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되고, 그 행동이 쌓여 노후의 안전망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노후를 위해 내 삶을 스스로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번만 더 바라본다면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허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감정은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눌러주신 분들께는 꼭 작은 행운과 좋은 일이 스며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해지고 더 편안해질 수 있기를 오늘도 깊이 응원합니다.